김건희 씨의 이 주가 조작 의혹을 민주당에선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범죄 일람표에 김건희 씨의 이 추가 계좌 거래 등은 이 주가 조작에 동참한 건 아니냐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야당에서는 범죄 일람표가 오류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범죄 일람표 나와 있는 기간의 거래 내역은 모두 김건희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직접 전화로 주문한 것이다. 주가 조작했다면 증권사 영업 단말기로 거래 불가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오류가 없다라고 반박합니다. 재차 확인했지만 오류 있다는 주장 사실 아니다. 객관적 자료로 봤을 때 범죄 일람표에 기재한 내용이 맞다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정의당도 김건희 씨가 계좌를 공개하고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건희 씨는 검찰 조사 한 번 제대로 받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떳떳하다면 의혹이 제기된 계좌를 전부 공개하고 자진하여 조사를 받겠다고 이야기하면 될 일입니다. 자, 서지현 특보. 네, 제가 이제 증권사 출신이니까 네. 이 부분은 다른 주제보다는 제가 이제 좀 잘 자신 아시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해명이 이제 의혹을 더 키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그 증권사 직원이 그 김건희 씨가 전화를 해서 주문을 받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온라인 매매든 오프라인 매매든 매매 형태가 아니고 이걸 언제 했냐는 겁니다. 지금 조사하게 되면 그 조사 일련표를 보면 장 마감 시간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에 호가를 높여서 그 어떻게 보면 나쁜 주식을 좋게 만들어서 선량한 투자자를 현혹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주문을 하더라도 그 전국에 있는 예를 들어 직원들이 그런 같은 동시에 전화를 받으면 그게 주가 조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증권사 직원이 전화를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장 마감 시간에 나쁜 주식을 왜 호가를 높여서 샀냐는 것이고 그리고 수익을 손해를 봤기 때문에 주가 조작이 아니라는데 정말 작전을 잘 하시는 분도 손해를 보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이 판단했을 때 예를 들어 나는 30% 수익에 나는 수익을 취하겠다는데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 50%, 100% 가겠다 했는데 결국에는 손해보고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의 결과를 중요한 게 아니고 똑같잖아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처럼 그 매매하는 그 과정, 그 수단이 이제 범죄 사실인 걸 이제 증명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여당과 이제 정의당에서도 저도 마찬가지고 거래 내역서가 그냥 프린트하면 다 나옵니다. 예, 그러면 2,000개의 종목 중에 왜 유독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계속 2010년도에서 17년도 매수했냐는 것인데 저는 이 부분은 사실 배우자 문제예요. 저도 이제 주식 그 담당을 해보면 남편 몰래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주체 자체도 구분되어 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저는 이제 태도나 은행이 이제 말 바꾸기가 큰 도화선이 됐다는 것인데 2010년 5월 이후에 주식 매매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근데 이 윤석열 후보는 없다라고 했고 그렇죠. 그리고 공보단에서 대변인단에서도 공신력 있는 방송에서 없다라고 핵정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경제 분야 물어보면 모른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면서 왜 주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모르는 사실을 없다라고 단정 지어버린 추가 거래 거예요. 없다라고 하더니 결국 추가 거래한 게 발견됐죠. 계좌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변명하는 게 2010년에서 17년 동안 꾸준하게 매매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재산 신고는 50억 현금을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꾸준하게 주식하신 분이 2, 3년 동안 이렇게 주식 호황기에 지금 3천 문재인 정부의 주가 사상 최대치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주식을 안 하고 예금으로 50억을 가지고 있다. 초저금리 1% 시대에. 그냥 이 부분이 엮이고 엮여서 오해를 보는 건 본인 특히 윤석열 후보의 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일단 계좌가 너무 많고 윤석열 후보자가 측이 공개했던 계좌보다 거래된 추가 계좌도 공개됐고 도이치모터스를 거래한 시점도 주가 조작이 아니냐라고 여당은 의심하고 있죠. 이 가운데 또 다른 종목에 비정상적으로 투자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작전 투자 추가 의혹 제기. 이재명 기자가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떤 의혹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된 건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코스닥 상장사인 뭐 N사의 주식을 3,450주 뭐 보유를 했다. 신규 사업 뭐 발표가 임박했고 그러니까 당시에 이 N사를 두고 굉장히 다양한 어떤 주가 호재가 있다라는 식의 그런 이제 정보들이 뭐 우리가 흔히 찌라시라고 하죠. 그 증권가의 이제 정보지들이 많이 돌았다 이런 내용이죠. 잠시만, 저 N사가 우리가 딱 그 떠오르는 그 유명한 거대 기업 N사가 아닌 거죠? 그렇진 않겠죠. 예, 그 회사는 아닐 텐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도이치모터스 외에 또 다른 주가 조작에 관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같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다시 도이치모터스 돌아가면 뭐 저 의혹 자체도 사실 어떤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논란의 핵심은 결국 한 개 주식을 한 개 계좌를 주가적 선수에게 넘겼다. 그러다 회수했다. 여기까지는 뭐 다 인정한 사실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외에 또 다른 계좌 두 개를 또 다른 주가 선수에게 넘겼다라는 게 지금 이제 언론에 보도되니까 자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다. 범죄일람표에 오류가 있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어제 검찰에서 범죄일람표에는 문제가 없다고 오히려 또 반박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 계좌를 어쨌든 간에 그 범죄일람표상에 200번 이상, 그러니까 300번 가까이 김건희 씨의 계좌가 등장하는데 그게 과연 아무 문제가 없는 거냐 이런 의혹을 떨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범죄일람표에 있다고 해서 주가 조작을 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설령 주가 조작 선수에게 계좌를 맡겼든 그래서 계좌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내가 주가 조작을 하는지 몰랐다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핵심은 주가 조작에 뭐 일했느냐가 핵심인 건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일람표에 300번 가까이 그 계좌가 등장한다면 어쨌든 역할을 했다. 본인이 모를 수 있느냐 이런 의혹이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 그런 계좌가 점에서 주가 조작 범죄에 동원됐다라는 거에 대한 해명은 있어야 된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뭐 몰랐다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렇게 여러 차례 주가 조작에 만약에 계좌가 활용됐다 그러면 그것을 몰랐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제가 김혜경 씨의 법인카 논란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대선이 10일 남았습니다. 열흘 남짓 남았죠. 유권자들이 이런 의혹에 대해서 아무 해명이 없이 지금 김혜경 씨 사실상 모르쇠일관 하는 거 아닙니까? 비서가 알아서 했지 난 모르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뭐 김건희 씨는 아직 본인 해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이 의혹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알지 예. 못한 채 투표장에 가는 게 과연 올바른 일입니까? 그게 후보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와 후보 캠프가 해야 할 일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한 의혹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2017년 5월 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할 때 배우자 김건희 씨가 도이치 파이낸셜과 일명 작전주로 의심되는 N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밝혔습니다.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던 주식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검찰 현직에 있을 때는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막장 허위 네거티브입니다. 작전주 몰빵 투자하여 3배 이상 버는 것은 이재명 후보 전문 아닙니까? 김건희 대표는 미래에셋 대우 계좌에서 N회사 주식을 1년 넘게 보유하고 손해보며 매도한 것이 전부입니다. 자, 여야 공방인데 정익준 변호사님, 네네. 범죄 일람표까지 검찰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네네. 여당 의원의 요구에 따라서 준 거잖아요. 네네. 그럼 검찰은 범죄 일람표에 김건희 씨의 많은 계좌들이 주가 조작에 사용이 됐다. 그럼 핵심은 여기서 김건희 씨가 그걸 알고 주가 조작에 가담했느냐 아니면 선수에게 계좌 맡겼더니 당한 거냐 이것만 밝혀내면 되는 건데 검찰은 왜 기소를 안 합니까? 저도 그게 좀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그 공소장 내용대로라고 하면 저도 좀 의심이 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10년도 더 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기가 쉽지 않을 거고 그다음 단순히 돈만 뭐 빌려줬다 투자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주가 조작에 가담하고 그럴 고의가 있었느냐 그런 부분들을 밝히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검사가 유죄받을 자신이 없을 때는 기소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럴 자신이 있으면 빨리 김건희 씨도 불러다가 조사하고 기소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검찰청을 항의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라라고 촉구한 바 있다라는 것도 뉴스도 보도해드립니다.